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위기와 조선업위기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 지정 추가 연장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님과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연속 묻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PPT 보시면 잠깐만 PPT를 제가 갑자기 제 순서라 PPT를 못 띄운 모양인데요. 원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통계청에서 지난 10월 16일에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7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왜 아직도 안 나오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없어? 안 돼? 그냥 하겠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고용 전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심각하고요. 구직 활동을 장기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41만 명으로 13.6% 증가했고요. 청년층과 30대에서 유독 높았습니다. 구직 단념자 역시 64만 5천 명으로 1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GDP가 전년 대비 1.9% 성장하고 수출도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2차 전지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등 미래 성장 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기업이 자신감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 그러나 여전히 고용 시장은 얼어붙고 있고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가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는 특히 8월 달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고용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취업자 감소가 한 40만 정도가 나와서 정부도 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해법은 역시 코로나 위기를 좀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저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회복하는데 일차적인 노력을 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재정에 의해서 청년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 올렸던 대로 몇 가지 정부의 재정에 의해서 청년의 단기 일자리든 또는 IT 일자리든 또는 인턴 일자리든 그런 어려움을 단기적으로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재정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뭐 민간에서의 일자리 또는 이 청년들의 그 구직활동 지원, 주거활동 지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복지 지원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지난 3차 총회에서 저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1,000억 정도를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르고 더더구나 지방 청년들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보다 지방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자리가 없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죠. 지난 6월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7월 1일 기준자로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 이제 넘어서고 있죠. 네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른 것은 1970년, 작 50년 역시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아마 처음 있는 일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런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 도시들의 소멸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멸, 지방 소멸 문제도 심각하고요. 지금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도 저는 뭐 같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 관련된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던 지방 도시 소멸에 대한 대응 프로젝트 예산을 좀 정부가 최대한 반영해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방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지원, 그리고 청년 창업 및 고용 지원 등 경제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수도권 썰림 현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좀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지방 도시들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요. 먼저 PPT가 있으면 설명하기 편하습니다. 저기 나왔네요. 보시면 알다시피 빨간색이 인구가 줄고 있는 거고 파란색 인구가 늘고 있는 거거든요. 경남 통영의 경우 18년 10월 2년 전 20대가 12,252명이었는데 올해 9월 현재 11,287명으로 약 10%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는 17%가 감소했고요. 더 암담한 것은 0세부터 9세까지가 17%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 미래가 암담하죠. 어떻습니까? 예, 저거는 인구적 학적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60대 이상은 파랗게 늘고 있어요. 역으로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한 번 넘기면 고성군 상황입니다. 고성군도 18년 10월 기준에 20대가 4,300명에서 올해 9월 3,900명으로 약 10%가 감소했고 30대는 약 19%, 30대 감소율이 유독 높습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인구가 1,800명 정도가 줄었고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제 지역구에는 목포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는 27,000명에서 27,900명에서 27,000으로 약 3%가 감소한 반면 30대가 14%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목포시가 전체 총 인구수가 23만에서 22만 5천으로 약 7,000명이 2년 사이에 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부총님, 이 지방 도시의 인구 급감 그리고 초고령화 현상 이것들이 심각한데요. 경제 활성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이런 종합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예, 저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에 저희가 2조 3천억 정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지역으로의 귀농, 귀촌 또는 지방화에 지원이 되도록 올해 예산이 사실 1조 8천억이었는데 저희가 27% 늘려서 2조 3천억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20대, 30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젊은 층의 인력 감소가 크고 또 경제 전체로 볼 때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정말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슈보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서울이 블랙홀처럼 지방 도시들의 인재, 자본, 자원 이런 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서울만 성장한 결과입니다. 이게 이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도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네. 방금 쭉 말씀드린 통영, 고성, 목포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 인력이 줄어들고 있고 고령 인구가 늘고 있다는. 네. 제가 산자부 장관님께 묻는 건 인구 통계학적 측면이 아니라요. 산업적 측면인데요. 이 세 도시가 다 항구 도시고요.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조선업의 중요한 경제 기반이 세 도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60대 인구가 급감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뭘까요?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관련 산업의 네, 어려움이 PPT 한번 봐주시죠. 조선 3사가 수주한 현황입니다. 수주 현황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올해 목표액이 110억 달러였는데 47.7%인 52억 5천만 달러에 달성하는 데 그쳤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목표액 72억 1천만 달러에 45.8%인 33억 달러에 그쳤고요. 가장 안 좋은 삼성중공업은 84억 달러 목표에 11억 달러 수주에서 가장 낮은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국내 중형 조선사 수주액 추이입니다. 해외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수주액 그 중형 조선사의 수주액을 따르면 2013년 42억 2천만 달러였는데 17년에는 12억 5천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9,100만 달러로 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억 8천에 그쳤네요. 향후 남은 기간 동안 한 1억 달러 정도 늘리면 3억 8천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13년 대비 91%가 줄어든 수치거든요. 이 조선업에 대한 전망과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조선업이 사실 15년 그 수주 급감에 따라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관련돼서 이제 산업 위기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18년, 19년에 그래도 조금 회복세를 보이다가 아시는 것처럼 그 사실 코로나19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특히 저유가가 오면서 이 사실 조선에 대한 수주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전체 세계 수주량에 있어서는 1위를 달성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수주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수주가 급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관련 우리 코로나 대책할 때도 뭐 그 우리 조선 산업에 대한 지원책들을 그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수주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늘어날 때도 우리 앞으로는 또 친환경 선박 쪽으로 좀 그 전환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고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어떻게 살릴 건지 그 대책을 반드시 산업부에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항구 도시인 통영, 고성, 목포의 이 지역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다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업부 장관님께 물은 네. 거고요.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묻고 싶었던 건 이 세 지역이 모두 고용위기 지역입니다. 예, 알고 계시나요? 예. 고용위기 지역은 언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죠?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또는 급격한 고용 암사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지역 내 공장이 이전하거나 폐업되거나 대규모 고용 조정이 구조 조정이 있을 경우에 일자리가 급감할 경우에 정부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예. 네,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지정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PPT 좀 넘겨주세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고용유의 지원금이 보시고 설명하셔도 돼요. PPT 보시고. 사회보험료 지원 또는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지역 개발 예산에 대한 우대를 받습니다. 네, 이렇게 통영, 고성, 목포 등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 도시들이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20대 청년들과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책임져야 될 30대 가장들이 대거 이 지역들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위기 지역이 지금 지정된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이 지역들이. 예. 이 지역들의 경제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표들이 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고용 상황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표에서 앞 페이지로 넘기면 제조업과 조선업 고용 동향을 보면요. 조선업 피보험자 수가 창원시는 17년 대비 마이너스 10%고요. 통영은 마이너스 37.6%고 거제는 9.3%입니다. 목포도 그 비슷하거든요. 이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지정 신청을 받고 있죠. 예, 모든 지역에서 그 지정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네, 그 과거에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죠? 과거에 지정된 그 지역들에 대해서요. 네네. 이 지역들은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이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그 그렇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있는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 진해, 통영, 거제 이런 지역의 고용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어떤 징후도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 지역구인 목포시를 보면 올해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용 지표가 전국 77개 시 중에 66이고요. 고용률이 55.5%에 불과합니다. 전남에서도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 고용위기 지형을 연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토대해서 고용정책 심의회를 통해서 고용정책 심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고용 상황에 대한 지역과 고용 상황 등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고용정책 심의회에 상정해서 적절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평가 기준을 좀 살펴봤어요.
지정 기준을 봤더니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 이런 정량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 대비 올해 피보험자 수와 그 증감률을 비교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 같은데 이 비교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이제 정량 지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성 지표도 감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지역 상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부분에서 봤죠. 절대 인구가 각 지역마다 몇천 명에서 7천 명까지 최근 한 2년 동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 내 일자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20대에서 40대가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피보험자 수의 증감이라든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의 변동 추이만을 가지고 즉 정량 평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 지표뿐이 아니라 정성 지표도 같이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성 지표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그러니까 정량 지표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준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 믿고요. 정성 지표가 보다 본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이 조금 나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희망의 싹이 보이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조금 나아졌다고 취소해버리면 지원을 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싹을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장관님. 이것을 좀 이어나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일자리 사업과 정부 시책 효과가 이제 점점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정부가 뒷심을 가지고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의원님 말씀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고용노동부 장관 네. 예, 의원님 그 아까 고용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기준에 정량 요건도 있지만 정성 요건도 있어가지고요. 정성 요건에 지역 경제의 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관계 부처 간에 잘 협의해서 지역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